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F-16, 우리 한국 공군도 아주 많이 운용하고 있는 F-16, 그 F-16이 지금 블락 70까지 개량이 되었죠. F-16V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단에 팔렸는데 정말 무지막지한 충격적인 가격에 팔렸습니다. 여러 단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괌에서 또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일원에서 컵 노스 훈련이라고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이 4개국이 주축이 되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 상정한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엘리펀트 워크를 시연을 했는데, 이게 뭐 뜻보기에는 별거 아닌 지원기들, 수송기들 이런 것들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디펜스 블로그는 놀라운 장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F-16은 4세대 전투기 가운데 값싸고 우수한 성능으로 현재까지 5,000대 가까운 물량이 생산된 베스트셀러 전투기인데요. 이제 F-16 가성비가 우수하다는 말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단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F-16을 구매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여러 단이 요청한 F-16 전투기 16대의 판매를 승인했으며, 거래 규모가 무려 42억 달러에 달한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2월 4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 DSCA의 발표를 인용해서 여러 단이 F-16C 12대와 F-16D 4대를 블락 70 사양으로 구매하며, 여기에는 엔진과 무기 지원, 예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여러 단이 구매하는 F-16은 총 16대로 여기에는 5대의 예비 엔진, 5대의 예비 레이더, 6개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장은 100여 발의 2000파운드 JDAM, 100발의 페브웨이 2 레이저 유도폭탄, 100발의 500파운드 유도폭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대공 미사일은 단 한 발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F-16 16대의 가격은 무려 42억 달러, 대당 2억 6,250만 달러, 한화로 3,148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F-35B나 F-15EX 가격을 뛰어넘는 미국산 4세대 전투기 최고가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물론 DSCA가 발표한 가격은 향후 협상을 통해 최초 발표 가격의 60에서 80% 수준까지 인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인하폭을 반영하더라도 대당 1,800억 원이 넘는 수준이어서 여러 단의 F-16 구매 거래에 보이지 않는 리베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야, 이 F-16 이걸 우리는 총 180대를 사거나 만들었죠. 40대는 직도입했고 140대는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 생산했는데, 그 중에서 뭐 몇 대 추락하고 해서 지금 뭐 170여 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초창기 F-16 CD형 블락 32 버전은 업그레이드해서 블락 5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또 블락 52 우리가 KF-16이라고 해서 라이센스 생산한 거는 이제 이렇게 F-16 블락 70형 V형 사양으로 개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개량하고 있는 그 버전으로 여러 단이 이 16대를 사게 되는데, 1인승 전투기 12대, 2인승 4대 이렇게 해서 16대를 삽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를 보면 뭐 대단히 그 많은 무장, 이제 이 프로그램 코스트를 하면 무장 가격이 꽤 나오는데 공대공 미사일이 한 발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미 국무부 DSCA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인데, 여기 이제 이 물품 목록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공대공 미사일은 하나도 없고 그냥 유도폭탄들, JDAM 정밀 폭탄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2000파운드 JDAM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한 3천여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100발 해봐야 얼마겠습니까? 32억 원? 그런데 이 한 대당 가격 프로그램 코스트로 하니까 무려 3,148억 원. 있을 수 없는 가격이죠. 우리가 F-35를 도입할 때 프로그램 코스트, 즉 뭐 예비 부품, 교육, 훈련 모든 거 포함해서 우리가 1,800억 원이 좀 안 되는 가격에 도입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3,148억 원 F-16을,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물론 뭐 여기에서 협상을 좀 해서 한 20% 깎는다고 손 치더라도 그래도 너무 비싸다. 그런데 여러 단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냐? 아니죠. 중동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죠. 친미 국가이긴 하지만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르단이 왜 이런 짓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르단 국왕이 밀리터리 마니아다 뭐 이런 설이 있기는 하는데, 과연 자신의 취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까? 아니다. 뭔가 여기에 뒤에 리베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F-16이 앞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누가 F-16 사겠습니까? 저도 이 정도로 정말로 F-16 가격이 세팅된다면 우리가 FA-50 단좌형으로 빨리 개량해서 F-16을 희망했던 많은 저예산 국가들을 휩쓸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FA-50 단좌형 빨리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괌에서 진행되고 있는 컴노스 훈련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미 태평양 공군 사령부의 경고가 빈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스트라이크 미션, 즉 지구권 타격 임무를 상정한 대규모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괌과 필리핀해, 오키나와 일대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항공전 연합훈련 컴노스 훈련에 참가 중인 연합군 항공기들이 현지 시각 2월 5일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2월 5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소 18대의 항공기가 동원됐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엘리펀트 워크 훈련에 참가한 항공기가 모두 대규모 공수작전과 탐색구조작전에 동원되는 항공기라는 점입니다. 선두에는 미 공군의 HH-60G 탐색구조 헬기가 섰고, 그 뒤로는 요인수송기 C-12와 정찰기로 추정되는 기종미상의 비즈니스 제트기 한 대, 프랑스 공군의 C-235M 수송기 3대와 미 공군의 C-27 스파르탄 수송기 2대, C-130 계열 수송기 5대와 KC-135R 공중급유기, E-3 조기경보 통제기와 C-17 수송기, 또 호주 공군의 A330 MRTT 공중급유기 등이 도열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 공군이 이 구성을 놓고 글로벌 스트라이크 미션, 즉 지구권 타격 임무를 위한 항공기 구성이라는 캡션을 달았다는 것인데요. 이 구성에 전투기나 폭격기만 넣으면 그대로 대규모 공습과 공중 강습 작전이 가능한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됩니다. 이번 훈련은 미 공군과 해군, 일본 항공자위대, 호주 공군, 프랑스 공군 및 특수부대 전력이 투입되었고, 이를 각각 2개의 항모전단과 원정 타격전단이 지원하는 형태의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 전력이 훈련을 마치고 그대로 해산할지 아니면 무력 시위를 위해 북상할지 북한은 판단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인데요.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엘리펀트 워크,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전력이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 이번 훈련의 의도는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걸 이제 과시하는 행태인데, 이 앞에 지금 HH-60 탐색구조 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찰기들, 또 여기 이제 수송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뭐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무기 체계가 뭔지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보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송기들 하고 지원기들 뿐이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전투기들이 없으니까 별로 멋지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눈에는 이야 이거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디펜스 블로그도 여기에다가 부제를 매우 놀라운 훈련이다 라고 부제를 달았어요. 글로벌 스트라이크 미션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 어디 봐서 글로벌 스트라이크입니까? 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다국적의 엄청난 지원기들이 들어와서, 여기 이제 수송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중 강습을 할 수 있고, 또 공중 강습하다가 추락하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 HH-60 헬기들이 가서 구조하고 이런 작전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 앤더슨 기지에 수많은 아주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전투기 그리고 폭격기들 딱 끼워 넣어버리면 이거 바로 오늘 밤에도 엄청난 폭격하고 그 폭격 후에 공중강습 들어가서 그냥 회수해오는 이런 작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펜스 블로그가 매우 놀라운 훈련이다
라는 부제를 달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미 태평양 공군에서 이 훈련, 이번 이 콤노스 훈련은 북한을 상정한 훈련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남중국해, 뭐 정확히 얘기하면 필리핀해죠. 필리핀해와 동중국해 일원에서 아주 거대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훈련은 일단 항모전단 하나, 항모타격전단이죠. 에이브람 링컨, 그리고 원정 타격전단 하나, 아메리카 강습 상륙 전단이죠. 이렇게 해서 항모 하나와 강습 상륙함 하나 각각의 전단을 꾸려서 한 개 조가 되어서 오키나와 일원, 즉 동중국해 일원에서 훈련을 하고, 또 칼빈슨 항모 타격전단, 그리고 SX 원정 타격전단, 또 이렇게 항모와 강습 상륙함 각각 기함을 맡은 이런 두 개 전단이 또 연합을 해서 필리핀해에서 또 작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엄청난 규모의 훈련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북한 상정한 훈련이다라고 했으니까 훈련 2월 18일 날 마치고 그 사이에 뭐 제가 국방TV의 데일리 디펜스 등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지만, 그 사이에 광명성절이라고 하는 김정일의 생일쯤에서 북한이 뭔가 도발 한번 딱 하면은 그대로 북상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뭐 저는 그래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의 핵을 없애고 하려면은 군사작전밖에 이제 남은 수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이런 연합전력들이 가서 확 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